내가 5년 전에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볼까 한다. 나는 한 모텔 카운터에서 알바를 했다. 윤민영 씨? 씩씩하게 생겼네. 아니 글쎄 남자 구하긴 내가 좀 괜히 무섭고 내가 카운터에는 있을 건데 같이 한 명 더 있으면 든든할 것 같아서 말동무도 되고 그래서 구한 건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럼 저는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민영 씨는 나랑 그냥 여기 앉아서 이야기하고 책도 보고 그러다가 손님 오면 키 내주고 뭐 혹시 손님이 맥주나 그런 거 시키면 가져다 주고 그런 거 하면 돼. 어차피 내가 같이 항상 있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언제부터 나와요? 뭐 나오고 말게 뭐가 있어. 지금부터 하면 좋지. 내 딸 같은데 말 편하게 해도 되지? 어휴 아주 참한 아가씨가 카운터에 오니까 가게가 번쩍거리는 것 같네. 나는 모텔에서 6개월간 일을 했는데 초반 한두 달은 너무 편하게 할 게 없이 지나갔다. 월급 받는 게 미안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오던 여름 장마철이었다. 저 방이 있어요? 한 명이서 숙박하고 가려고요. 안녕하세요. 네네, 잠시만요. 여기 612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기요, 저 방에서 악취가 너무 심한데 다른 방으로 좀 주실래요? 뭔 쉰낸지 썩은 nen지가 진동을 하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아이고 미안해요 총각. 우리가 룸 청소가 안 됐나 보네. 미안해요. 여기 701호 있으니까 여기로 가세요. 뭐야 오늘 룸 청소를 안 했나? 민영아 한번 올라가서 확인 좀 해보고 와라. 아유 원참. 네 다녀올게요. 612호? 612호? 오케이. 어디... 이게 무슨 냄새지? 정말 그 방은 사람이라도 죽어있나 싶을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악취. 오징어나 물고기 내장이 썩어 문드러진 것 같은, 토할 것 같은 악취가 났어요. 사장님, 진짜 냄새 개 심해요. 뭔 냄새지? 어떡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청소가 안 된 거야 뭐야. 612호에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난다는데 우리 애가 확인까지 해보고 왔는데도 그렇다는데 에이 참 청소를 똑바로 해줘야지. 이거 방 하나는 까줘야 해. 알았지? 민영아 그럼 저 락스라도 좀 뿌려두고 그러고 와. 하수구 구멍 같은 데다가 그거 청소는 내일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냄새 안 배게 락스만 좀 뿌려주고 와. 꼭 까줘야 해. 알았지? 나 체크했어. 아씨, 이 썩은 내 맡기 싫은데. 아씨. 에? 사장님? 뭐야 민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놀래라 안 내려오길래 왔더니 왜 그래? 방에 귀신이. 뭐? 귀신?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진정하고 일로 와봐. 내가 들어가 볼게. 무서워 말고. 어우 냄새가 진짜 심하긴 하네. 잘 아는 저 굿하는 친구가 하나 있거든? 잘못 봤나? 에? 굿이요? 그래 그 무당 말이야. 걔가 아주 용한데 안 그래도 물어봤거든. 우리 가게에 부적도 자주 써주고 했어서 왜 그러냐면 뭐 악취 난다고 하길래 청소업체 물어보니까 아주 깨끗이 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그래. 근데 뭐 이상한 것까진 봤다고 하니까 나까지 괜히 무섭네. 우선 이 방에서 나가자.
응. 아니, 오늘은 못 오지? 너무 늦었고, 비도 많이 와서. 내일은 안 되나? 상희야, 그래, 미안해서 어떡하니? 나 지금 산에 와 있어. 공양 좀 올리느냐고. 비도 많이 와서 나도 가기가 여의치가 않겠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너는 밥그릇 큰 거 사발 하나랑 굵은 소금 한 봉지랑 저기 식칼이랑 있음 좀 챙겨서 올라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방은 손님은 절대 받지 말아라. 들어가서 밥그릇에 소금 고봉밥 담듯 담아 올려서 칼을 가운데 박아놔라. 신발장에 소금 잔뜩 길 만들듯이 뿌려놓거라. 그리고 나올 때 절대 방 쪽 보면 안 된다. 절대. 알겠어. 그렇게 할게.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이틀간은 꽉 묵혀두고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들어가 봐라. 그리고도 냄새가 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고. 내가 어차피 2, 3일 뒤에는 내려가니까 금방 갈게. 알았지? 명심해라. 어휴, 야, 소금은 잔뜩 담고 그 다음에 칼을 가운데 꽂아두고. 사장님 어떡해요? 걱정 마. 같이 있는 데다가 지금 비 와서 장마철이라 그런 걸 거야. 빨리 하고 나가자. 뒤는 절대 보면 안 된다. 여기 소금길 만들어 놓고 어서 가자. 뒤 절대 보지 마. 휴, 살았다. 일단 이렇게 이틀은 두래. 3일째 되는 날 다시 확인해보자. 수고했어. 네. 진짜 무서워요. 소름 끼쳐요. 사장님도 수고하셨어요. 휴. 사장님! 아이씨, 전화도 안 되고 전화 고장났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이씨, 저 613호인데 방 좀 바꿔줘요. 이 밤에 뭐 이렇게 시끄러운지 옆방 같은데 시끄러워서 못 있겠어요. 뭐 이렇게 쿵쿵거려? 사장님, 613호 옆에 손님 방 없는데요? 그러셨구나. 여기 501호로 가요, 아가씨. 미안해요. 제가 잘 이야기해볼게. 민영아, 지금 612호 갈 건데 준비됐지? 만약 갔는데 냄새가 아직도 나면 다시 그대로 뒤돌지 말고 나오래. 알았지? 절대 뒤보면 안 돼. 네, 사장님. 무서워요. 절대 안 볼게요. 아직도 악취 나는데요, 사장님? 어이씨, 그러면 안 되겠다. 다시 나가자. 어여, 나가. 어여. 어떡해! 사장님! 살려주세요! 저는 그날 밖에서 소리 지르다가 기절을 했고, 그걸 본 손님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오게 됐어요. 나중에 무당 친구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보고 이 일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셨고 오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사장님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답을 한참 안 해주시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더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장님은 그 방에서 뒤를 돌아보면서 두 눈을 잃으셨다고 해요. 아마 어떤 존재에게 두 눈이 파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셔서 그 무당 친구분이 도와주고 계시다고만 들었어요. 여러분, 만약 모텔에 갔는데 악취가 난다면 조심하세요. 미래야, 진짜 미치겠어. 맨날 악몽 꾸고 과인 흘리고 진짜 괴로워. 그만 좀 꾸고 싶다. 이로야, 또 악몽 꿨어? 어떡해. 맨날 악몽 꿔서 살 빠진 것 봐. 괜찮아? 진짜 미치겠어.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고 수면 부족인 느낌에 자고 일어나도 항상 깨름칙해서 입맛도 없다니까. 정말 그렇겠다. 참, 이로야, 너 악몽 그거 팔아볼래? 악몽을 팔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꿈을 팔아? 무슨 점쟁이냐? 아니, 이거 봐봐. 요번에 드림컴퍼니 알지? 유명한 회사잖아.
여기에서 이번에 만든 시제품이라면서 광고가 나와 있어서 한번 봐봐. 진짜네? 꿈을 판다고? 이게 말이 되냐? 무슨 미래 세계도 아니고. 아, 참나. 미래? 미래 세계는 내 세계인데? 히히히. 진짜 내 세계가 오면 좋겠다. 히히. 아직도 가위에 눌리시나요? 아직도 악몽을 꾸시나요? 아직도 무서운 꿈에 깨어 침대가 젖어 있나요? 여러분, 더 이상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드림 컴퍼니에서는 당신의 꿈을 사갑니다. 어떻게 해요? 간단합니다. 저희 회사로 연락해 주셔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와, 개 신기하다. 나도 해볼래. 꿈을 판다니, 판다는 건 돈도 준다는 거잖아. 당장 가볼래. 안녕하세요, 유이로님. 우선 저희 드림 컴퍼니에서 만든 시제품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데 꿈을 어떻게 사가는 건가요? 궁금해요. 네, 우선 프로그램이 진행이 어떻게 될 거냐면 간단한 신체 테스트와 질병 체크, 혈액 체크를 한 후에 테스트 수면방에서 우선 테스트 수면을 거치게 되실 겁니다. 이렇게 최초의 수면 테스트를 통하여 유이로님께서 꾸는 악몽의 정도, 즉 레벨을 측정하게 될 거고요. 그 레벨에 따라서 저희가 그 꿈을 금액별로 사가게 될 겁니다. 네. 근데 꿈 측정하고 뇌파 측정 그런 것까진 뭐 알겠는데요. 어떻게 꿈을 사가요? 이미 제가 꿈인데 그걸 어떻게 사가요? 제가 꿈꾼 다음에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유이로님도 참 재미있으시군요. 당연히 그 부분이 저희 드림 컴퍼니에서 가장 야심작으로 나오게 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드림 추출기를 통하여 유이로님께서 악몽을 꾸실 때 이 드림 추출기 캡슐로 뇌파가 느끼는 공포 농도가 액체로 추출되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정말 신기해요. 유이로님은 지금 저희 쪽에 참여해주신 62,000여 명의 체험자 중에서도 월등히 꿈의 공포 농도가 높으시네요. 아주 잘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저희 쪽에서 꿈을 추출하는 동안에는 유이로님은 어떠한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실 수가 있는 거죠.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꿀잠을 잤어요. 이렇게 편하게 자다니.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제 꿈은 잘 추출되었나요? 네, 잘 추출되었습니다. 이게 추출되면서 강도가 훨씬 강해지기 때문에 항상 저희 쪽에서도 조심해야 하죠. 유이로님은 꿈의 레벨은 10단계입니다. 보통 기분 나쁜 꿈이 레벨 1에서 3,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거나 고통을 느끼는 듯한 공포는 3에서 5,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무서운 꿈을 꿀 때는 5에서 8, 극도의 공포, 꿈속에서도 실제처럼 한계를 느끼는 기분이 들고 꿈과 현실이 분간이 안 되거나 꾸었던 꿈 때문에 현실에서도 지장을 받을 경우, 예를 들어 살이 빠지거나 일상생활에 터치를 받을 때인데 이로님은 10레벨이니 어쩌면 대단하시네요. 제 꿈이 진짜 힘들었단 게 이 레벨로 증명이 되니 진짜 다행이네요. 아,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오랫동안 푹 못 자서 간만에 이렇게 푹 자니 정말 하늘에 날아갈 것 같아서 행복하네요. 아직 행복은 시작인걸요. 유이로님의 꿈의 값은 10레벨로 저희가 1,000,000원을 지급해드립니다. 네? 1,000,000원이요? 제 꿈 한 번에 1,000,000원이요? 미쳤다. 네, 지금 저희도 시제품이라서 당분간은 계속 이 금액으로 유지가 될 것이고요. 향후 저희가 샘플들을 통하여 복제가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개개인의 꿈을 직접 사가는 경우는 없을 텐데 아직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은 저희도 이런님 같은 10레벨 단계 유니크한 꿈이 필요한 거죠. 저희와 당분간 일하시지 않겠어요? 저는 일석이조, 아니 일석백조는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고 드림 컴퍼니에서 제공해준 숙소는 정말 좋은 펜트하우스 같았어요. 게다가 꿈을 한 번 꿀 때마다 1,000,000원씩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었죠. 이로님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저희 프로젝트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주신 덕분에 저희도 복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네요. 네, 박사님도 수고하셨어요. 그동안 지낸 시간 때문에 아쉬움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지만 드림 컴퍼니 덕분에 저도 돈을 많이 벌었으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리고 막판에는 저도 심적으로 편안해져서 그랬는지 더 이상 악몽을 안 꾸거나 악몽의 레벨도 낮아졌으니 너무 좋죠. 저는 드림컴퍼니에서 6개월간 있으면서 10억을 넘게 벌게 되었어요. 편안하게 저의 생활도 하고 너무 즐겁게 보냈죠. 그러다가 문득 이 꿈들은 어디로 사용되는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박사님, 여지껏 그걸 못 물어봤는데 이 꿈들은 어디로 사용되는 건가요? 이 꿈들은 저희가 필요한 곳에 잘 사용되고 있으니 이로님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회사가 정부와 합작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 기밀 사항도 있으니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만 가지고 가세요. 오늘 사용되는 사람이 처음으로 10레벨 들어가는 거지. 피고는 피해자를 오랜 시간 폭행 구타하고 협박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바, 피고를 정보 압작한 악몽형 10시간에 처한다. 에? 악몽형 10시간? 그게 뭐요? 요번에 정부가 드림컴퍼니 압작해서 만든 건데 이게 훨씬 나을 겁니다. 지금 일반 형법 적용하면 40년 이상 나올 징역형인데 10시간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 테스트 기간일 때 해보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미친 40년짜리 10시간 만에? 와 미쳤네. 국선 변호사라면서 당신 대단하잖아. 완전 전문가야 전문가. 어디 악몽 좀 꿔볼까? 진짜 웃기는 놈들이네. 편하게 10시간만 자고 나가지. 어차피 이거 끝나면 난 무죄나 마찬가지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우선 혈압 체크기 달고 안전을 위해서 몸에 벨트들을 장착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 다 해. 40년을 10시간 만에 줄여주는데 시간이 금인데 빨리빨리 합시다. 바로 10레벨로 들어갑니까? 급속도로 혈압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정제에 투여하겠습니다. 뇌수용 초과로 인해서 몇몇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건 성기능 의혹, 행복 부분의 뇌세포가 급속도로 줄고 파괴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됐나요? 결론적으로는 너무 강하긴 합니다. 10시간 동안 침투된 경과 보고는 뇌 쪽에서 성기능과 의욕, 행복 등 기쁨을 담당한 뇌세포들이 파괴가 되었어요. 대부분 남은 삶을 살면서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요. 웃긴 건 우울감이 커지진 않았어요. 결국 이 말은 개미처럼 일하고 돈 벌고 그냥 평범하게 살다 죽을 거라는 거죠. 먼저 자살할 일도 없어요. 당연히 나쁜 짓은 꿈도 못 꿀 겁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빠지다 못해 몇몇 근육들은 파손됐어요. 10시간 만에 40kg가 넘게 빠졌습니다. 저희가 수분주사와 진정제, 근육주사들까지 나서 사망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만 주시면 다시 저희가 어느 정도 정상 건강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인지 손, 발톱, 치아, 머리카락 등도 전부 빠져버렸기는 했는데 이 또한 저희에게 시간을 주시면 전부 인공으로 치료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좋네요. 앞으로 좀 더 실험해보면서 레벨 단계를 조절해봅시다.